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가람쌤이에요. 재회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나고는 싶은데 이렇게 재회하지 말라는 말 들으면서 재회를 포기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재회를 후회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재회를 할 수 있는지도 같이 풀어드렸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저도 한 사람이랑 재회를 3번이나 해봤잖아요? 이번에 저희 PD님께서도 혼자 재회를 하시고 나서 또 후회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재회라는 단어는 좀 무섭기도 하고 겁부터 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상대방이 또 단호하게 나올까봐 계란으로 바위치긴 않을까 하고요. 또 상대방만 무섭나요? 주변 사람들, 내 친구들한테 또 뭐라 말을 해야 될까? 부모님한테 또 뭐라 말해야 될까? 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재회하고 싶다 그러면 안 좋은 말이 돌아오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정말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같이 더 예쁜 연애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이유로 재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재회를 했는데도 왜 실패했다고 하는지, 후회하는 이유가 뭔지 꼭 아시고 대비하셔야 성공적인 재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반복. 모든 재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죠. 여러분, 이별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누구는 아프기도 하고 심하면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만났는데 이 행복이 다시 깨지게 된다면, 이별이 반복된다면 아는 맛이 오히려 더 무섭고 아는 고통이 제일 아픈 법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재회를 시도할 때 다시 헤어지지 않는 길로 시나리오를 그려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별 원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상대가 선택한 그 이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또 깊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연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개선을 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 요게 부족해서 상대방한테 헛스윙을 날리고 실패하게 되시더라고요. 아니면 이별 원인이 뭔지 알긴 알아.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모르시거나 바뀐 것 같긴 한데 상대방한테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경우도 많죠.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들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요. 2번째 이유, 불안감. 또 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 재회를 했다고 해서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재회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막 재회를 시작했을 때는 상대방이 나를 테스트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상대방이 나를 다시 만나기로 결정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이전에 이별 원인이 없어진 모습을 보여줬다든지 아니면 상대방 역시도 그저 감정적으로 성급했다든지요. 이제 이별 원인이 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재회를 했다면 그 모습이 쭉 유지가 되어야겠죠. 유지를 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분명히 내가 섣불리 생각했네. 역시 사람은 바뀌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재회한다는 말을 번복하겠죠. 우리가 감정만으로 재회를 했을 때는 이 불안감이 정말 크게 다가오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별을 한 원인이 그대로잖아요. 또 그렇게 이별할 만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걸로 매번 불안해하고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연애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저희 PD님께서도 딱 이런 경우였는데요. 연애를 하다가 권태기가 와서 헤어졌다가 3주 후에 너무 힘드니까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그 답답함과 불안감 때문에 다시 또 이별을 선택하셨다고 해요. 재회한 지 3개월 만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을 만났을 땐 괜찮은데 상대방이랑 떨어져 있을 때 또는 상대방이 연락을 덜 하면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됐다고,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일들도 괜히 더 불안하니까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여러분, 이 불안감이 재회를 망치는 가장 큰 요소예요. 꼭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3번째, 객관화. 우리가 힘든 이별을 겪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해주나요? 야, 잊어.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이러면서 소개시켜주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결국 나의 연애, 재회에 있어서는 제3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둘만의 관계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은 내 편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자꾸 힘들어하니까. 그럼 내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 친구를 힘들게 한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얘기를 자꾸 들으면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모르게 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어야만 건강한 연애도 가능해요. 왜 우리가 폐암을 진단받은 상태에서 마라톤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연애도 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힘든 사람과 건강한 연애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저희 PD님도 시간이 지나서야 아 내가 그때 힘들었구나,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상대방을 제한했구나 라고 느꼈다고 해요. 아마 재회는 하고 싶지만 망설이시는 분들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랑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준비들이 있다는 점, 그건 나를 위해서라도 필수라는 점, 우리 PD님의 경험담으로 얻어가시길 바래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재회 가능성 진단 링크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찬찬히 보고 의논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이랑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